내일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가 예고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는 도내 수산물의 방사능 결과가 안전하다고 발표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청주시가 명암타워를 청년과 어린이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근 청주랜드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추진위원회가 충주를 방문했습니다.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충주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부작용 중 하나가 아이들의 발달 지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이런 아이들의 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청주와 진천 등 도내 곳곳에 강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굵은 빗줄기가 무섭게 내리다 보니 도로와 저지대가 침수되고 신호등이 꺼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에는 흙탕물이 가득 차 넘실대고 바퀴가 빠진 차량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하수구에서는 빗물이 역류하고 소방대원들은 막힌 곳을 뚫어봅니다. 10분 정도의 비가 엄청 많이 왔고 그리고 다리 밑에까지만 다 물이 다 차 있었고 너무 깊어서 사람들도 못 지나다니고 순간적인 폭우에 청주시 산남 사거리와 개신 5거리 등 시내 도로와 저지대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오늘 오후 진천에는 시간당 56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고 음성과 충주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와 함께 낙뢰도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전이나 신호등이 꺼지는 상황도 여러 발생했습니다. 3시 20분부터 4시 30분 1시간 사이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39건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비구름대가 지나가면서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중국 북서쪽에서 지금 건조한 공기가 지금 내려오면서 한반도에 이제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상당히 좀 좁아진 상황입니다. 거기로 지금 수증기가 지금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특히 내일 오전 북서쪽의 건조한 공기가 비구름대를 밀고 내려오면서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강한 비의 저지대 침수와 토사 유출 등 호우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내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충북에서도 잇단 반대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충북 지역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이 시점에 충청북도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가 안전하다는 보도 자료를 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 수산시장. 손님 한 명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평일엔 손님이 드문 날이 원래 많지만 상인들의 걱정은 당장 이번 주말입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주말 손님까지 발길을 끊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참돔이나 가리비 등 그동안 들여왔던 일본산 수산물을 당장 판매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가리비 일본 거밖에 없으니까 가리비 이름이 진도 이런 쪽이면 아예 메뉴에서 삭제를 하는 거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충북에서도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충북 지역 19개 시민단체는 정부는 물론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고 있는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고 진보당 등 군소정당들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는 국민 의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는 오늘 일본산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시점에 자료를 낸 이유에 대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류를 시작하기 전인 상황인 걸 고려하면 도민 우려가 줄어들기는커녕 괜한 오해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가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이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여러 기관들의 무능을 목격했지만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재난행정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며 정확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브리핑 한 번 없는 점 등을 꼬집어 지적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김영환 지사 주민 소환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은 이 위원장은 김 지사가 형사 고발이 된 상태에서 주민 소환까지 진행된다면 도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도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지연되고 있는 중부내륙 특별법에 대해선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올해 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건립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건데 충주시를 직접 방문해 이른바 충북대병원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대병원장을 비롯한 충북대병원 건립추진위원들이 충주를 방문했습니다. 올해 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충주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료와 연구가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 병원,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충주분원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심뇌혈관 환자, 각종 교통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종합병원은 기존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AI를 접목시킨 바이오 헬스 융합단지에 적합한 병원을 짓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오송 임상시험센터에서 제1차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한 막판 스퍼트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충북대병원의 총 사업비는 4,148억 원. 병원 부지는 서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내 4만 9천 제곱미터로 충주시가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응급의료센터와 심내혈관센터 등 필수 의료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는 충주분원을 약속한다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병원 측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뭔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좀 제대로 해결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서 충주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달 안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1차 보고가 나올 예정으로 10월 2차 회의를 거쳐 오는 12월이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의 예타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는 청주 명암타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청주시가 명암타워를 청년과 어린이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근 청주랜드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어 명암타워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호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청주시는 흔히 명암타워로 부르는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충북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온라인 시민 여론조사, 시민 백인위원회 자문, 관련 TF팀 운영 등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청년, 어린이 등 시민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너무 많은 의견을 들은 결과 백화점식 공간 구상이 나온 셈입니다. 어린이 특화시설이라든가 야간경관, 문화예술공간, 그리고 청년 창업공간, 그거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들도 그 시민 의견이 그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최종 용역 보고회까지 열었지만 지하 2층 청년 창업 공간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어린이 관련 공간으로 꾸미겠다고 밝혔지만 개략적인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사이 변수가 생겼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7일 청주랜드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며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청주랜드는 사실상 청주의 유일한 아동특화 복합 놀이시설인데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용역은 청주 명암타워 용역에서 노출된 어린이 특화시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중복을 피하려면 명암타워에 마땅히 넣을 수 있는 어린이 특화시설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청주랜드와 명암타워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실무진들은 명암타워 어린이 특화시설의 효용성에 회의적이지만 이범석 시장은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 명암타워의 면적은 7만 6천 제곱미터에 불과하고 지하 1, 2층을 빼고는 공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시설물 배치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265억 원의 보수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AI 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지난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설기획 연구 용역비 10억 원이 확정됐고 지난 5월 총 사업비를 산출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까지 연구 용역을 통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도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2026년까지 학교 설계 공사와 교육과정 개발 등을 마쳐 오는 2027년 3월 개교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청주와 괴산, 충주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공습에 대비해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부작용 중 아이들의 발달 지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립과 단절로 사회성이 부족하고 오랜 마스크 생활로 언어 발달까지 지연된 건데요. 충북교육청이 발달 지원 치료 지원을 위해서 아이 성장 책임 유치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대부분은 코로나 전과 후 학생 발달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응답자의 95%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고 언어와 사회 정서, 신체 순으로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발달 지연 유아에 대한 맞춤형 치료 지원을 제공하는 아이 성장 책임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발달 지연 유아에 대한 진단 검사와 치료 비용을 교육청이 유치원에 지원하면 유치원에서는 발달 지연 유아를 발견해 검사와 치료를 유도하는 겁니다. 올해는 유치원 10곳을 선정해 지원 대상 학생 수 등에 따라 1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합니다. 발달 지연된 아이들을 조기에 얼른 발견해서 적기에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적기 지원된 것이 끊어지지 않고 내년도 그 다음 학기까지 쭉 이어지게 하는 일선 유치원에서는 그동안 발달 지연 유아 발견과 지도를 교사의 판단에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가 진단을 통해 발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전문가와 직접 부모님을 연계해 드리고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문제였었는지 그런 부분을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교수학습 자료나 놀이할 때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교육청은 발달 지연 유아에 대한 진단 검사와 치료비 지원에 더해 학부모와 또래 집단에 대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지역 경기가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8월 충북 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65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업황 BSI는 57로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조업계에선 내수 부진을, 비제조업계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충북의 부족 인력 외국인 상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충북직업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산업연수원과 지역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오늘 협약식에선 도내 산업체 부족 인력 2만 7천 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실무위원회 등을 설립하고 지역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인 출입국 제도와 비자 규제 완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NH농협 충북본부가 청주문화예술발전과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청주시에 5천만 원 상당을 기탁했습니다. 오늘 청주문화나눔 후원식에는 이범석 시장과 NH 충북본부 이정표, 황종현 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농협은 2005년부터 청주공예비엔날레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입장권 판매와 홍보를 돕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는 오늘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말 교수의 간호사 성희롱과 폭언 문제가 발생했지만 의료진 부족과 수익 악화를 핑계로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옹호로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고충처리위와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 환자 진료를 위한 교육 목적의 신체 접촉으로 결론이 났고 폭언에 대해선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청주 비하동 서청주교 사거리에서 15톤 탱크로리가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유해물질 누출 우려로 일대가 통제됐지만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가 좌회전할 때 무게를 이기지 못해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영동군 황간면 국도 4호선 인근 절개지가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500톤가량의 토사가 무너져 양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영동군은 추가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당분간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정상 운행 차량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로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음성군이 농어촌 버스 전면 개편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용자 수요 중심의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위한 것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설명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지마을은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등 새로운 대안이 검토됩니다. 기준치인 100을 넘었던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의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9.5로 지난달보다 3.1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연속 이어가던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치인 100 아래일 경우 향후 경기에 대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오염수 방류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고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큰 임무 중 하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